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연세대 학업계획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연세대 자기소개서 한번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해당 모집 단위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에 진로 및 계획을 기술하라 해놓고 천자 이내로 써라고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가치관을 기술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던 경험과 성장을 기술하라. 또 천자, 어이씨 너무 많아. 천자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자 채우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가 더 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무 길게 쓸 필요 없는데 천자 이내 이러니까 너무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죠. 사실 이거 뭐 500자로 줄여놔도 되는데, 사실은 학업 이외에 뭐 사실 이걸 뭐 다 읽을 것도 아니거든, 교수들이. 그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학업 이외에 대학 시절에 중요한 활동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하는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자. 이것만 해도 거의 뭐 한 5, 6천자 되겠다. 입학 후의 학습 목표나 학업 계획, 그리고 이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의 강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교과 한번 볼게요. 수교과는 모든 학과 중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입학한 학부생들이 특히나 많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중학교 시절부터 좋은 수학 선생님 만나서 자연스럽게 수학 교사의 꿈을 꾸게 됐고, 매 순간 교사로서 교단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전 학교에서 꿈처럼 수학교육학과에 입학한 후에 매우 기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날마다 원서를 붙잡고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여쭤보고 외국의 포럼을 질문해 가면서 지식 쌓았고, 동기 및 선후배들의 스터디를 결성해 쌓은 지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마친 후 임용고시에 응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수교과가 전혀 아니었어요.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수교과 전혀 아니에요. 그냥 관련된 걸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이대로 대학을 졸업하면 과연 나는 행복할까? 분명히 저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하다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아직 인생의 연표에 남을 만한 큰 도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별다른 굴곡 없이 선탄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을 산책하는 것은 가파른 산을 등반하는 것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도전 없이 얻는 성과물은 저에게 잠깐의 기쁨을 지나지 않았고, 졸업 후에 원하는 진로로 나가서 평생 가슴에 한편으로는 도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은 저와 저의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고, 학업 활동 및 졸업 후 나아가서는 모든 진로에 큰 가치를 부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학과에 진학한 후에 학과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교단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것이고, 기교대학원에 진학해서 수학적 창의, 인성, 검사 능력 개발 이런 데 교수법의 수학적 가능성에 대해서 의사소통한 접근과 수교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친구는 수교과하고 상관없는 과예요, 전혀. 자, 이제 두 번째, 저에게 두 가지 가치관이 있다. 첫 번째는 자강불식. 오씨, 뭐야,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우수한 인물들과 마주합니다. 일단 이런 거 글씨를 쓸 때 이런 오타 같은 것들은 최대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읽을 때 교수들은 이런 오타, 그리고 줄띄우 쓰기, 그리고 칸내려 쓰기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벗고, 때로는 그들과의 너무나 높고 거대한 차이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든 성공한 위인들이 비상한 재능을 가진 천재 혹은 영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 보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렇죠, 나보다 우수한 사람 보고 좌절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렇게 성장할 기회를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굳은 신념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쌓아오는 경험으로 비롯됐다. 항상 주위엔 저와 비교조차 힘든 우수한 학생들이 존재했고, 빈번하게 회의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원래 저도 수학을 공부했지만 수학은 타고난 천재들이 있어요. 저도 하다 보면 와, 진짜 회의감이 느껴지고, 쟤는 왜 저렇게 수학을 잘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은 그런 친구들 오랫동안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다 딴 거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창의성, 그리고 창의성보다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좋은 도구가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이 속한 동아리와 스터디에 참가했고, 친하게 지내면서 저 스스로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나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빛을 보게 된다는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거의 천자씩 써야 되니까 양이 연세대보다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겐 두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했죠. 넘어갔고, 두 번째는 스스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순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 buck stops here라는 이 말은 미국 3대 트루먼 그 책상 위에 명패를 새겨두고 좌우명을 삼은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선택은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좋았던 선택이든 안 좋았던 선택이든 간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선택했다면 이 선택이 옳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제 인생관이 담겨 있다. 만약 합격한다면 저는 고려대학교에 매우 뛰어난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 가치관에 따라 저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그들을 보며 좌절하기보다는 성장을 돕는 존재가 되어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학업 이외에 어떤 중요한 활동이나 이런 거 있느냐 볼게요. 1학년 때 수학 캠프에 멘토 자격으로 참가해서 도내의 고등학생들과 1박 2일의 여정의 캠프를 진행했는데, 이 캠프는 이제 수학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업적을 하고요. 수학의 원리를 찾아보는 목적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친구는 수학 쪽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교구 담당 멘토로서 멘토 오서 이런데요. 로서 이런 것들도 글씨 오타 같은 걸 다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모래로 배우는 원뿔 곡선이라는 교구를 활용해서 직접 모래로 틀을 부어보고 눈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수학적 이런 안목을 넓힐 수 있었고, 조력자의 미적분학 및 미분기학 및 그리고 선행대수학을 걸쳐서 여러 2차 곡선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이런 어떤 그런 활동과 전공 관련된 게 뭐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험이 있고, 1학년 2학기 때 이전 대학의 부속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여러 어린아이의 보조교사 역할을 맡았고,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유아 교육을 하는지, 어떤 교수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지 옆에서 볼 수 있었고, 기억에 남는 활동은 크레파스를 볼에 묻혀서 종이에 콕콕 집는 미술 활동이었다. 이때 나비 모양을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대칭성을 활용한 데칼코마니 기법을 알려줘서 아이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 대칭성이나 데칼코마니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런 놀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험은 수학적 교육법이나 지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 그래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나 학원의 강사로서 일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학원 강사 이런 말들보다는 내가 그냥 수업에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입학 후에는 어떻게 목표를 가질 거냐. 제 꿈의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 필수 전공 수학 관련된 이런 과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숙지할 겁니다. 학부 과정 동안 항상 겸손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요. 위상 토폴로지 과목을 통해서 위상 개념과 기본 개념을 연구할 거고, 거리 공간에 대해서 숙지할 거고, 그 다음에 그룹 링, 필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대수적 구조에 대한 성질을 학습할 겁니다. 또한 수학 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 교육 통해서 수학적 창의성 및 인성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공부하고 싶고, 3학년 2학기 때는 위상 수학 2에서 연결성, 커넥팅, 그 다음에 컴팩트, 그 다음에 분리 공리, 그 다음에 거리 공간화, 완비성 공리, 이런 완비 거리, 이런 공간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 현대 대수의 강의를 통해서 필드의 그런 기본 개념과 성질을 갈로와 이론을 통해서 숙지할 겁니다. 그리고 복소수 함수론 과목과 통해서 1학기 때 코시 적분, 맥시멈 다 공부하겠다는 소리네. 다 일단 아는 거 다 적었어요, 이 친구가. 맞죠? 그래서 컨포멀 등을 공부할 거고, 전체적으로 3학년 때 임용시험에 많은 출제율을 보이고 있고, 이 친구 아까 말했죠. 수학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적었네요. 그래서 관련된 걸 했고요. 수교과 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통해서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시연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임용 수업 실현 및 그런 대비할 겁니다. 상해 1학기 때는 통계학 과목을 통해서 표본이나 이런 검증 관련된 이해를 할 것이고, 뭐 이렇게 공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뭐 천재입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게. 그냥 일단 있는 거 싹 다 끌어가지고 이 친구가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해외 교생 실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어로 강의해보는 경험을 쌓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강점은 뭐냐면, 제가 강점은 뭐냐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을 나누고 남을 돕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는데 그치지 않고 남을 도울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학업을 도와준 친구들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저의 이런 도와주었고, 비록 모두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한 학기가 끝난 후에 감사 인사 받는 순간 매우 보람이 찼고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너의 할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남의 경쟁을 도와주느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편입 공부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들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너무 매정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차가운 사회 속에서도 사람은 상처받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이기기 위해서 가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비록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아무렇지 않게 살갑게 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운 동기들과 스터디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본인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단순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 어떤 부분을 맥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아이들한테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제 강점을 유감없이 발휘할 겁니다. 고대 학생들 잘해요. 뭐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에 고려대 물리학과 지원한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물리학과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제 꿈은 가상현실에 어색한 부분이 없도록 현실적인 운동을 반영하고 반도체의 물질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사실적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가상현실 기기인 VR의 헤드 트래킹 기술의 경우 가속 센서,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등의 사용자들의 머리를 측정 가속하고 오차 범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확성이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움직임 후에 시점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불편함이 느끼게 돼서 다양한 축이나 상황에서 오차를 줄일 수 있고, 센서 자체의 한계나 이런 전기 신호를 바꾸는 이런 센서들에 가능하게 되는 나노과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점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두 눈이 만들어낸 초점과 화학의 불편한 어색함도 있는데, 이는 헤드의 디자인, 렌즈의 광학을 통한 보정이 필요하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제 응집물리학의 고체 물리학 분야로 대학원에 진출하는 게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에 대한 다양한 반도체가 응용된다. 고체의 역학적, 열적, 전자기적 성질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그쪽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갖춰져 있다는 저의 강점을 몬테카를로 방법 같은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보면서 지식을 쌓고 있고, 동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현실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저의 좌우명 갈매기 꿈에서 나오는 대사인 가장 높이 자는 새는 가장 멀리 본다입니다. 낮게 날아도 멀리 넓게 보면 되지 뭐. 사람은 실패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알아가고요, 다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과학의 달인, 달 행사인 고무동력기 대회에서 저희 고무동력기는 날지 못해 떨어졌는데, 여러 도전을 통해서 수직의 힘을 받아서 알았지만 그 이유는 몰랐다. 아버지께서는 날개의 앞뒤를 거꾸로 조립했던 걸 알려주며 앞뒤가 똑같다고 생각한 저에게 굴곡과 바람 관계에 이해했고, 다시 졸업했을 때 날개가 이렇게 실패했더라도 자잘하지 부족함을 보완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어는 현상의 음펜바 효과를 주제로 자율적 실험을 했고, 물과 같은 수소 결합을 가진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수소 결합을 기존에서 농매체 설정한 액화질수가 고갈되어 결과 데이터가 부족함에 실험을 이어가지 못했고, 주어진 소모 자재에 비해서 많은 어떤 강점을 토대로 이렇게 지목했다.
실험 설계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의 어떤 깨달았고 자유장소 뭐 고려해야 된다는 알았고요. 무엇보다 결과를 토대로 명제나 가설의 검증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는 알게 됐고요. 이는 실험을 넘어서 목표의 해답을 찾는 과정을 반복할 때도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고, 그래서 다채로운 경험을 쌓아서 높게 날아 원하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학업이 뭐 했느냐, 입대를 앞두고 군생활에 더 의미를 두고 싶어서 관련 특기 조사하다 광학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 광학기기 정비병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시차를 없애는 콜리메이팅 기술이 들어간 도트 사이트나 광양 자판으로 빛을 증폭시키는 야간 투시경, 이런 설계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직접 배우고 정비했다. 설계 원리를 분석하고 절차 맞게 능력을 인수하고 군수 학교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부대에서 실적 우수상을 수상했고, 이런 저의 꼼꼼한 성격은 실험 설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게임 개발 동아리 같은 물리학과 동기들을 만나 물리 엔진이 게임 외의 분야에 응용된다는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 알게 됐는데 게임인 줄 알았지만 이는 자폐증 시뮬레이션이었고, 게임으로만 생각되는 시뮬레이션이 이런 목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고, 경험을 쌓아서 가상현실 기기들은 아직 뭐 이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가격도 비싸다. 그래서 이런 고성능, 이런 걸 해결해주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최근 뭐 차세대 반도체 소재 전부 다 그러네요. 어떤 과목이든. 흥미는 직접적인 밴드 갭을 가지고 있어서 전자기적 신호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기존적 그래픽을 찾아올 수 있어서 경제적도 좋다는 거예요. 연구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아직 오락으로 여기는 가상현실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억해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주저주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입학 후에 어떻게 할 거냐, 편입 준비하면서 일반 물리학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깊은 내용이 흥미로우면서도 이것이 이후 4대 역학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알게 됐고요. 기존에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진 자신이 아쉬웠대요. 입학 후에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기반을 다질 거고, 전적대에서 공부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전자기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다.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그 움직임을 읽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하는데, 휴대폰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지자기 센서는 다른 센서의 기준을 잡고 오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전자기를 통해서 맥스웰 방정식을 전자기학에 통해 철저하게 익히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맥스웰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확실히 정리한다면 관심 분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 전공 제도를 통해서 기회가 만다면 전적대에서 공부했던 컴퓨터 공학을 공부를 계속해서 데이터 모델링 및 전산 과정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전적대에서 인공지능의 추론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데이터 학습 및 신경망 알고리즘이 통계역학에 하는 최종적으로 세는 값을 보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에 대해 공부해 왔는데 언어 공부하고 모델링하고 이렇게 같은 지식을 쌓고 싶다고 합니다. 3학년에 4대 역학과 프로그래밍에 관련 지식을 쌓고요. 4학년 때 고체 물리학이나 광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나노센스의 정밀 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부에서 중시해서 운동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의 강점은 뭐냐면 물리학과와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공학에서 전자 및 광학을 이해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기반을 갖췄고, 자료구조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알고리즘 프로그램 능력 갖추고 있대요. 그래서 실험 설계 및 모델링 구현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했고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안내하는 봉사도 했고, 처음엔 저는 그저 담당한 부서로 체온을 측정하는 안내 역할만 하고 했었지만 혼잡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일이 발생해서 조건하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증명 가치 모델 센서 방문한 문제를 알게 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해서 조건을 아는지 해서 제안을 했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날로부터 좀 더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더 좀 더 편안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또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서 돌아가더라도 다양한 풍경을 보며 걷는 걸 좋아합니다. 산책이나 사이클링을 취미로 삼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뭐 이런 거죠. 운동이나 산책, 뭐 수영,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내 정신력을 뭐 더 키운다. 뭐 이런 걸 어필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길을 잃거나 멀리 돌아가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금 길을 찾아보면서 목적지를 찾고요. 이러한 많은 도전을 통해서 길을 탐색하고 저만의 지도를 완성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정신이 좋아서 자기는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 산업공학과로 한번 가볼게요. 상공과. 일단 그래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과가 꼭 아니더라도요. 관련돼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꼭 여기 없는 과가 있더라도 너무 그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없는 과들까지 전부 다 하려는 게 너무 많아서 있는 것만 해도 지금 뭐 엄청나게 읽어서 입이 아파요. 저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IT 컨설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논술에 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고 이전부터 막연하게 스스로 분석하는 거 좋아한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진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고민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1학년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도 프로그램, 실습, 수치 해석학, 그다음에 컴퓨터 활동 이런 거 하면서 모델링,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이도 했네. 분석에 대한 열정을 확인했다. 그래서 또한 현대사회와 기업 펀딩, 크라우드 펀딩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경영 재무에 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했고 경영 및 컴퓨터 중간에서 저희 진로를 고민해 본 끝에 기업의 정보 시스템 분석하는 IT 컨설트가 가장 저한테 관심사에 맞는 직업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략적 경험을 통해서 최적화 이론과 기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산업공학과 가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산업공학과로 부전공을 선택했고 그리고 본전공 공부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산업공학과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엔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편입을 해서 새롭게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할 예정이고 본교 대학의 정보 네트워크 연구실에 들어가서 기업 정보 시스템의 기획, 설계 이런 거 연구하고 싶다. 이러한 과정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석을 하는 우수한 IT 컨설턴트로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강점, 재수를 하면서 저희 삶에 큰 변화가 있었고 재수를 하면서 저는 방황하는 기였는데 당시 무언가 큰 기대도 없고 그냥 조용히 중간만 하면 된다 생각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지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학 졸업 입학할 줄 알았는데 대학 입학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감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어딘가 가 있다는 걸 못 느껴서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락 단절 등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고민도 하고 저희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했다. 그래서 일단 의지 없이 살던 이전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삶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주말 오전에 부모님과 집 앞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고 밤 11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는 규칙성을 요구했고요. 생활 패턴의 변화는 저의 사고까지 줬고 운동을 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삶과 공부에 대한 의지를 주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 전에 좀 공부 좀 하지. 왜 이제 공부하고 싶다고. 처음으로 공부하고 싶었어요. 성적 오르는 재미를 느꼈고 이 변화들의 결과로 그해 저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운 이 마음가짐 입학 후에도 저희 삶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대학에 건국대네요. 저걸 지울 걸 잘못했네. 그래서 타대학에 이제 했고 건국대 동아리 연합회 행사국장으로서 타대학의 교류전을 기획했고 전국 와이톤 아이디어 이런 경진 대상했고요. 올해는 살도 뺐다고 합니다. 6kg면 엄청 뺐네. 씨, 부럽다.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외에 중요한 어떤 지원 공부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기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2000 대상을 수상했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이런 데 선택해서 이를 해결했고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확진자와 동선을 겹치는 이런 검사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정부는 동선 파악을 위해서 필수화했는데 출입 장부 수기 명부나 QR 코드로 이루어졌는데 저와 제 동기들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명부에 그런 걸 불편할 거라고 해서 그럼 본인 인증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앱도 구상했대요. 공부했네. 그래서 개인 안심 앱을 해서 음성화하는 앱을 하고 분리할 수 있는 심청 신경망 이런 걸 하는 노이즈 컨설링 앱을 구상했고요. 공모전 통해서 다양한 걸 있다고 배웠고 합성 기술을 통해서 음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처리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서 산업공학과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천자인이라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뭘 배울 건지 학업 계획서를 기술하세요. 저는 산업경영학도가 되기 위해서 기초적인 분야부터 차근히 배우고 나갈 거고, 전적대학에서 사회환경공학부였기 때문에 공학의 기본, 이 친구도 이제 완전히 과가 다르네요. 대부분 학습했지만 토목과 환경에 대한 맞춰서 교양들이기 때문에 산업경영학과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산업경영공학 관련된 전반을 다루는 학문을 수강해서 마인드를 갖추고 싶고요. 그래서 산업공학 결론 뭐 내가 모르는 거니까 결론부터 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결론부터 해서 지식을 빠르게 훑어 나갈 계획이고, 또한 시스템 분석 수업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 수행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학 기법, 알고리즘 수업을 아직 할 거고, 그리고 이런 근간이 된 산업공학과에 대한 근간이 된 최적화 이론에 대한 학습을 할 거다는 거예요. 3학년 때 수강한 기초수학을 기반으로 4학년이 되면 저의 진로인 IT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기술과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심화된 수업을 들을 거고, 다별량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학습해서 기업 내부의 여러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수업을 수강하고,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사항을 하는 그런 생산 계획 통해서 기업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끌어낼 수 있는 저의 학습법을 계획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해서 점령전을 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집행했는데,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살 만큼 큰 화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 활동, 외부 활동 뭐 이런 거 해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갑작스러운 정부의 코로나 정책 변화에 행사 전면 연기했고, 경기 대관 모두 환불해야 됐고 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모든 게 이게 다 물거품이 된 것 절망스럽기도 했지만, 단합도 잘 되고 서로의 힘을 준 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장의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고, 뭐 앞으로 나중에 또 사회적으로 나갔을 때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효과적으로 전략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런 기획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시야를 갖추는 방법들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공학도로 뽑았을 때. 이번에는 고려대 바이오 공학과로 가볼게요. 바이오. 친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병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셔서 몇 차례 수술도 하시고 이래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언제나 집을 그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집에서는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받는 게 불가능했고 고통이 불편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병원에 있으셔야 했습니다. 이후 의료기기와 의료 로봇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자택에서도 간단한 시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요.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의료기기에 인공기술의 기술을 해서 병원과 가정에 이런 하는 목표를 했답니다. 홈 할 수 있는 거 좋겠네. 2학년 때 전공공학과로 전과해요. 프로그램 해서 의료기기 설계의 기본이 되는 학습을 할 수 있었는데, 주도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인간의 생체 의공학에 대한 이해 또한 해서, 그래서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에 편입을 결심했답니다. 물론 여기 바이오 의공학 쪽은요, 전공자 아닌 비전공자들이 많아요. 합격자들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자 하던 친구들은 또 여기 갔을 때 자기 전자공학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 의공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공학 실험과 현장 실험 등의 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점 또한 지원 동기가 되었다. 졸업 후에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부 때 쌓은 지식에서 심화 공부를 하고 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하겠대요.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다양한 분야에 융합해서 기계공학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발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그 가치관을 약자로 도우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온 겁니다. 자, 초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짓궂은 성격이 있고, 그 친구를 이렇게 머리에 껌 붙이는 장난을 쳤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고 부모님께서 문제아였구나 이런 남을 괴롭히는. 그래서 나중에 남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거에서 다시 잘못해서 부모님의 말씀이 와닿아서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서 제 친구 내 편이 없는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깨달았고 그 친구처럼 또한 저 약자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삶의 목표로 생겼다. 약자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삶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입학하고 같은 반에 겉돌던 친구가 있었고 과거를 저를 도와주던 친구들이 또 올라서 제가 먼저 말을 따랐고 짝이 돼서 이렇게 같은 대학에 공부해서 같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에 해서 이제 발발로 한 학기밖에 활동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봉사 활동하는데 원동력을 주었고 일상에서도 약자를 도우려는 노력이 많이 했다. 그래서 봉사 동아리하고 나는 의공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에 여름방학 중에 뭐 서울대에서 연구실 보안팀에서 약 7개월간 인턴 활동을 했다 해. 그래서 부족하게 했던 자기 그런 C 언어 공부나 이런 걸 더 했고요. 여러 가지 모듈을 구성해봤고 중반부터는 프로젝트 형식의 실제로 사용되는 보안 모듈을 설계해보는 한편 매주 주어진 논문을 읽고 함께 활동하는 인턴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리뷰했대요. 진정한 프로젝트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인턴 동기에 의공하고 응용 분야에 맞는 부분에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 탐구를 원동력을 기울였고 학부의 이론만으로 배웠던 디지털 회로들은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현해 봤고 하드웨어 설계 능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후 바이오 의공학에 공부하게 될 디지털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과목 이런 것들은 밑바탕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가출사로 근무했나 봐요. 그래서 미군에서 개개인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 파일을 만드는 일을 했고 문서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게 많이 했고 분석했고 컴퓨터 활동해서 분석의 능력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뭐 크게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어필한 겁니다. 그래서 전산병으로 근무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영상 정보를 분석하고 컴퓨터 활동의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바이오 의공학의 생체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하드웨어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식을 쌓겠다. 나노 기술과 뭐 공부를 해서 하겠고 의공학은 여러 분야 간 융합과 새로운 발상이 중요한 학문인 만큼 한 군데만 외진하지 않고 여러 과목을 폭넓게 이해하고 하는 연관성에서 계속 파악하면서 공부해 나가겠다는 연세대나 고대나 다들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학년 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툴의 경체 뭐 이런 과목을 수강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바이오 일습해서 익혀서 의공학에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고 아직 발전되지 않은 게 고민도 지속해서 하겠다. 4학년 때 심화 과정을 통해서 기초 전공에서 이론을 하는 방법을 익힐 거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병의 조기 진단, 수술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디컬 인공지능 기술을 해서 지식을 쌓겠다고 합니다. 의료 로봇 과목은 제가 목표하는 분야와 밀접한 관련 동시에 주도적인 하는 거 새로운 기술을 접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3학년, 4학년에 내가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신의 첫 번째 강점은 성실함이래요. 그래서 성실하게 목표 짜고 분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학점을 취득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미군들과 이렇게 하다가 목표 진학을 위해서 편입시험 공부를 미리 준비해 나갔다. 군대에 있으면서 공부를 같이 했나 봐요. 이 친구가 편입시험을. 자, 이러한 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편입하기 위해 학업과 더불어 학부 연구생,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영어 스피킹을 잘합니다. 가출사 했으면 잘했겠네요. 해외 체류 경험은 없지만 어려서부터 영어 독서를 즐겼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제가 쭉 한번 다 읽어봤는데 일단 전반적인 것들 다 읽으면서 다들 어떻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각 과마다 우리 내 과는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들도 학생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아까 전공자 아닌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비전공자들이 그러면 전공자인 것처럼 막 뭔가 상당히 대단한 게 쓰여져 있죠.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실제로 이렇게 합격했던 친구들 많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22년도 합격했던 친구들 제가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때만 해도 전기전자 기계과 엄청나게 뽑았습니다. 여기 학교들 좋은 날? 아니에요.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많고요. 그리고 학교들도 사실 5등급, 고등학교 때 5등급 이런 친구들도 여기 많아요. 그런 친구 물론 이제 5등급이나 6등 이런 친구들이 수능에서 연구대를 갈 수는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편입이라는 이런 새로운 어떤 제도권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22년도에만 합격한 친구들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공부해서. 이건 뭐냐면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공부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많이 가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면 전자과 해서 신소재, 화학공과 엄청 많이 가죠. 화공과, 화학과 이렇게 많고 사회환경, 건축, 산업공학과, 컴퓨터 좀 많이 뽑으면 좋은데 많이 안 뽑으니까 뭐 한 두세 명씩 뽑거든요. 그래서 도시공학과, 통계학과, 뭐 전자과 이렇게 갔어요. 고대도 기계과 이렇게 화학과, 뭐 화공과, 화학과, 신소재 이렇게 많이들 합격하고 건축, 사회환경, 그다음에 컴퓨터, 지구과 뭐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합니다. 이번에 23년도 합격한 친구들도 보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다들 합격증을 개개인으로 제가 다 받아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장난으로 한 명도 제가 허투루게 여기다 올리지 않아요. 한 명도 허투루게 여기다 뭐 장난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격증 다 있는 거, 연락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연락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아 이렇게 공부했구나, 저렇게 공부했구나. 또 어떤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는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자소서 쓰는데 하업계에서 자소서 쓰는데 그냥 진짜 막 단 1시간 만에 끝낸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충 썼다는 거죠. 뭐 1000자 이내로 써라 했는데 진짜 막 한 300자 쓰고 200자 쓰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 짧게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들도 합격합니다. 그게 그 하업계획서나 뭐 이런 자소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제 쭉 가서 이제 40명 정도 되고요. 화학과, 화공과, 뭐 건축, 사회환경, 수학과, 물리과, 천문우주 이렇게 천문우주 3명, 그다음에 산업공학과, 그다음에 도시공학과, 전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요. 이번에는 좀 많이 뽑았죠. 연세대, 고대에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영광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중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전적대가 좋느냐, 학벌이 좋느냐, 공부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전혀.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못했던 친구들이 가는 걸 더 좋아해요. 물리학과, 바이오과, 이렇게 컴퓨터학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잘 못하는 친구들이 평등하게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 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공부하시고요. 공부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합격하더라고요. 뭐 그냥 조금 하다가 막 진짜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꾸준한 게 좋다. 꾸준한 게 좋다. 그리고 믿고 공부해봐라. 그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참고하시고 올해 했던 거 작년에 요번에 합격했던 친구들의 자소서와 학업 계획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과들을 선택해서요 정지해 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